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만만한 국어 서영호 강사입니다. 자, 쌤이 이번에 좀 준비한 TCC는요. 저번에 찍었던 그 TCC와 관련해서 조금 더 너희들한테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TCC입니다. 구문으로 뭔가 잡는 거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살짝 설명드렸죠. 그것을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쌤이 강의하는 것 중에 이렇게 내가 나왔는데 논리적인 그런 문장 관계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그런 의미 중심보다 조사나 어미라는 것을 보면서 관계를 잡는 거거든. 논리적인 관계야. 한번 가봐. 가정법 구문입니다. 이게 구문 독해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문학편입니다. 가정법 구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봐. 북한산이 다시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게 가정법이죠. 그죠? 그럼 X 하려면 Y다 이거잖아. 그러면 선후관계로 좀 생각해 보라고. 뭐가 선이겠냐?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X 하려면 Y다. 그러면 이게 선이고 이게 뭡니까? 후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잘 봐. 북한산이 그 높이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것은 이 높이는 100% 플러스입니다. 왜? 회복하려는 대상이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거 하려면 그 전제는 뭔데요? 겨울까지는 기다려야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100% 이게 전제, 이게 선이고 이게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까지 기다려야지 높이가 회복된다. 그 말이거든요. 논리적인 관계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럼 밑에 들어가 봐. 밤사이 눈이 내린 쉼표. 뭘 가르치는지 잘 봐. 뭘 배워봐봐. 너희가 봐. 밤사이 눈이 내린. 그것도 백운대 엔드죠. 엔드죠.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인수분과 같은, 같은은 비유거든. 비유는 또 이꼴이라고 의미 자체가. 그러면 뒤에 있는 높은 봉우리만이 플러스 맞죠? 위에 거 당기면 그 높이겠죠? 연결시키면 눈이 내린 겨울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그 높은 봉우리만이 옅은 화장을 하듯 또 비유 나왔지. 이꼴이라고 의미적으로. 그러면 앞에 게 플러스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다? 플러스가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의미적인 것은 동등하거든. 그러면 가볍게 수식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가볍게 눈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라고 이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구문 독해 하시면 논리적이고 그 수식하는 말을 좀 잘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눈을 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수식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눈을 쓰고 엔드거든. 그럼 밑에도 뭐가 나오겠니? 플러스가 나온다고. 밑에 가봐. 왼산은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또 쉼표지요. 그럼 또 수식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 수묵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뭐 차가운 수묵으로 젖어 있는 또 쉼표지. 엔드거든.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만 한다고요. 그러면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후 이렇게 되죠. 선후관계로 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의미가 그렇게 잡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관계 속에서 문장과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잡아나가는 연습을 해줘야 문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번 봐봐. 참고로 내가 빨리빨리 설명할 거야. 봐. 가정법 구문이거든. 보시면 생명을 쓰거든. 몰라도 돼. 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그러면 정서가 나왔으니까 밑줄을 꺼놔야 돼요.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가정법이죠. 그러면 X 하면 Y다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봐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선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후가 되는 거 맞죠? 문학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그러면 앞에 게 뭔데? 전제가 되는 거 맞죠? 뒤에 게 뭡니까? 그 결과치지.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에 게 뭡니까? 근거가 되는 거고 그 뒤에 게 뭡니까?
의미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뭔가 주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 이게 이게 비문학계를 들어가 버리면 내용 중심에서 뭔가 들어가면 포인트가 그대로 잡힙니다, 이게. 근데 문학이니까 의미적으로 일단은 나눠볼게. 기호화시킬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관점으로 들어갈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1등급이 된다, 1등급이 된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뭐뭐 한다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 100%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100%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서면 홀로 서면 또 연결하는 거 가르쳐줄까? 위에가 단계라고. 열렬한 고독. 운명처럼 이꼴처럼 나왔으니까 비유 구문도 있다. 그럼 운명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확신 들어가 있죠. 그 뒤에 게 똑같다니까?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이 나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건 면이다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부분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이야? 하나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와 대면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래? 잠깐 봐봐. 그러면 열렬한 그 고독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홀로 서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된다? 나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런데 평가원에서 어떻게 선택지가 나왔냐면 구문특기 그대로 적용해볼까? 그럼 잘 봐. 잘 봐. X 하면 Y 맞죠? 그러면 이것은 이꼴은요. X 하지 않으면 Y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긍정구문이고 이건 부정구문이에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이게 본문에 나오면 이게 선택지로 나올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부정이다라고 그 지문에 나오면 이게 선택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론이거든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에 이건 어떨까? 고독을 극복한 후 나와 만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 선택지 자체가 틀린 거죠. 왜? 고독을 극복해버리면 not 고독이잖아. 그러면 not 나잖아. 근데 지금 나와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왜? 고독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선택지로 금방 이게 평가원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금방 풀어낸다고 이게. 아니 이렇게 문학하면서 시간을 줄이는 목적 자체가 구문, 논리적이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거야. 조금 더 빨리 풀어내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 밑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문학에도 적용되고 만약에 비문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 네가 배워야 되는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그 문학을 했던 그 자습서 가지고 막 공부해서 해설지 보고 막 해가지고 문제로 갔을 때 선택지에 대해서 네가 논리적인 그런 선택지를 풀어내지 못하면 답은 틀리는 거예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택지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그 의미를 판단하지 못하면 그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틀린다거나 시간이 다 날아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정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에 대한 논리적인 그런 독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뭐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의 논리적인 관계는 본문이나 선택지나 동일합니다. 그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EBS를 보시든 아니면 학교 문제집을 풀어보시든 아니면 기출문제를 보시든 그러면 그 논리적이라는 것이 강화되거든요. 그때 함정을 살짝 파놓은 그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것도 보시면 되게 쉬워요. 뭐뭐 하면이라는 거잖아. 뒤에는 플러스거든. 아름다운 세상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안 봐도 플러스야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알겠어?
이걸 기준을 딱 잡고 뒤에 연결시키고 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야. 쉽게 할 수 있다고. 그 많은 양의 작품을 네가 스스로 다 외울래? 많은 양의 작품 다 외울래요? 보기 박스 그냥 관점 다르게 해버리면 새로운 문제 돼버리는데, 선택지 같은 거 꼬아버리면 뭔 말인지 모를 건데, 문장에 대한 독해를 하지 않으면. 이해돼요? 자,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성적을 좀 효율적으로 뭔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다음 시간에 TCC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